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 쌤 리얼터 리처드 최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올해 목표 중에 나의 인생 첫집 한번 사보자 하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까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참 뿌듯한 일들이 있습니다. 30대 초중반의 젊은 고객분들께 지난달에 첫집을 사드렸고요. 이번 달, 다음 달에도 계약이 진행 중인 케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을 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야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는 집을 산다는 용기가 대견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편이 허락한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집을 사는 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형편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사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안 사는 일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첫집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 또 이제 막 준비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집값 곧 폭락하네, 이제 곧 무너진다라는 영상 천지고, 또 주변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고 부추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이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대통령도 박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예측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전제로 내가 드리고 싶은 조언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2021년이나 2022년처럼 집 보자마자 바로 오퍼 놓고 수십 명이 경쟁하던 비정상적인 시장은 뭐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때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이 오퍼 넣기 바빴죠. 이제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동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숨 돌릴 수 있는 시장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전에 조사할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꼭 로컬 시장을 이해하는데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평일 출근 시간에 집에서 직장까지 운전도 해보고, 주말에는 동네 공원이나 카페에 가서 사람들 관찰도 해보고, 타운 웹사이트에 가서 주변에 개발 계획은 있는지, 아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학교의 랭킹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이죠. 집의 외형과 내부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집을 사기 전에 꼭 점검하고 깊이 있는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동네 보러 다니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있습니다. 대출 담당자, 론 오피서랑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하겠죠. 론 상담을 먼저 해서 내가 최대 얼마짜리 집까지 살 수 있는지 프리 어프로블 금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만 달러까지 나온 상태라면 그 안에서 집을 봐야지, 40만 달러 프리 어프로블 받아놓고 60만 달러짜리 집 보러 다니면 아무 의미 없겠죠. 괜히 눈만 높여지는 거예요. 또 론 오피서는 대략적인 월 페이먼트랑 클로징 비용도 함께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집을 보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정리하면 천천히 준비해 가면서 나중에 괜히 샀다는 후회할 확률을 줄여야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실제 상담하면서 자주 보는 케이스인데요. 시장 뉴스만 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몇 년을 흘려보낸 분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 오면 가격은 더 올라 있고 금리는 더 부담스러워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무리하지 않고 자기 예산에 맞춰 일찍 첫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훨씬 편안하게 살고 계세요.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타이밍보다 본인의 준비 상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진로나 레드핀 보시면 신축 주택의 프로퍼티 텍스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은 그 자리가 빈 땅이었었거나 부수기 전에 낡은 집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텍스가 정확히 책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텍스 괜찮네 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신축의 장점도 분명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유지 보수 비용이 적다는 점이죠. 기존 주택은 지붕, 보일러, 에어컨 같은 게 수리하려면 한 번에 큰 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신축은 당장 그런 부담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빌더 워런티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보통 1년짜리 홈 워런티를 따로 사야 하지만 신축의 빌더 워런티는 집의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초공사에 대한 10년 워런티 같은 좀 더 장기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수리비 절감을 넘어서 집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죠. 세 번째는 미디어, 특히 유튜브의 공포 마케팅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유튜브 보시면 집값 폭락, 역대급 붕괴 뭐 이런 제목 정말 많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콘텐츠가 여러분 개인의 상황까지 고려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시장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하겠죠. 단기 변동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집값, 금리, 경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집을 사면 최소 7년 이상은 가져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단기 투자로 보기보다 장기 자산, 어떻게 보면 은퇴 플랜의 일부처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고치고 개선하면서 에퀴리를 쌓아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집의 역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첫 발판입니다. 너무 완벽한 집만 찾다 보면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치, 로케이션. 는 정말 중요하죠. 집은 고칠 수 있지만 동네는 옮길 수 없잖아요. 아이가 없어도 학군은 나중에 팔 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주변의 교통 상황, 편의시설,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 같은 것들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잡으세요. 월 페이먼트는 조금 빡센데가 아니라 이 정도면 편하다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그로스 인컴 아니라 세금 후 소득, 네트 인컴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연봉 말고 매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 보너스 같은 불확실한 건 빼고요. 그리고 집은 항상 예상 못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6개월치 비상자금은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더 벌겠지. 이건 계획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죠. 은행이 많이 빌려준다고 해서 그 최대치로 꼭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오래 편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처음 집 사는 젊은 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계약, 검사, 대출, 법률 등 복잡한 과정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을 채워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리얼터를 신중하게 잘 찾길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집을 산다면 한 발 물러서서 내 상황에 맞는 장기 전략부터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비상자금이 없거나 몇 년 안에 다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집 구매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뉴저지 부동산 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